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대구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대구 염색산업단지 관리공단이 임원 선임검을 놓고 심각한 내부 갈등에 빠져 있는 가운데 안규상 이사장이 취임 넉 달 만에 전격 사퇴했습니다. 현재 전체 이사진 중 절반 이상도 이미 사퇴한 상황인데 공단은 빠른 시일 내에 새 이사장을 선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규상 대구 염색산업단지 관리공단 이사장이 전격 사퇴했습니다. 이사장에 선출된 지 겨우 넉 달 만입니다. 그동안 염색산단은 임원 선임권을 놓고 심각한 내부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내용은 지난 5월 안 이사장이 부이사장직 신설과 상임 임원 2명을 선임하는 건을 이사회에 올리면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안건이 통과되자 이사진 6명은 곧바로 사퇴했습니다. 공단에서는 대구시에 임원 선임권 승인을 요청했지만 시는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며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정관상 이사회 의결 정족수인 10명이 되지 않으면서 이사회는 더 이상 열리지 못했습니다. 이후에도 이사진의 추가 사퇴가 이어지면서 사태는 더 악화됐습니다. 현재 전체 이사진 15명 중에서 단 6명만이 남아 있습니다. 안규상 이사장은 이 모든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 이사장은 공단 회원사 대표들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현재 상황에서 이사장직을 유지하는 것이 공단의 누가 될 것으로 판단해 직을 내려놓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문제들 속에 연일 반복되는 스트레스로 인해 건강에도 적신호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사장 취임하고 한 달 반 만에 벌써 임시총회 소집해서 부이사장 제도, 2달도 안 돼서 전무이사, 관리이사 채용의 문제, 너무 지금 이제 16대 양사이사님 취임하시고 좀 모든 일이 조금 성급하게 하다 보니까 입주업체나 우리 여기 있는 근로자들이나 소통이 조금 미흡했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되고, 염색공단은 신임 이사장을 빨리 뽑는 게 중요하다며 다음 달 중순쯤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 뒤 9월 중순쯤 새 이사장을 선출하기 위한 총회를 열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화재나 구조, 구급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빠른 출동은 재난 대응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를 위해 경북소방본부가 재난 현장까지 7분 이내에 도착하는 골든타임 체계를 구축했는데요. 인공지능 기반의 지능형 신고 접수 시스템을 구축해 현장 접근 시간을 크게 단축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정목 기자의 보도입니다. 1초의 사투를 다투는 재난 현장. 하지만 신고 접수에서부터 현장 도착까지의 과정은 순탄치 않습니다. 당황한 신고자의 목소리와 여보세요? 이해하기 어려운 사투리도 독세요. 그러니까 숨은 제대로 쉬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나라 언어까지. Hi, do you speak English, sir? Yes. My dog was hit by a car. 긴급 상황 파악 후 출동 과정에서도 교통체증을 비롯한 불법 주정차와 공동주택 무인 차단기 출입 등 각종 난관에 부딪히기 일쑤입니다. 골든타임을 지키기 어려운 수많은 이유 중 일부분입니다. 이처럼 골든타임을 놓쳐 인명피해가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경북소방본부가 AI와 자동화 시스템에 기반을 둔 출동체계를 구축했습니다. 119 상황실에서는 AI 기반 지능형 신고 접수 시스템을 구축하고 긴급 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 등을 통해 늦어도 7분을 넘기지 않는 게 목표입니다. 보다 빠르고 정확한 신고 접수를 위한 AI 신고 접수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막힘없는 현장 이동을 위한 교통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인명피해 발생 위험이 높은 공동주택 접근성을 강화하고자 하며 특히 심정지나 중증 외상 환자의 신속한 이송을 위해 119 구급차와 경찰차가 동행하고 소방차 고속도로 긴급 출동 시 전광판에 119 긴급 출동을 알려 길 터주기 등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또 소방 헬기도 국가통합으로 전환해 사고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헬기를 출동시켜 보다 빠른 현장 대응을 펼쳐나갈 방침입니다. 한편 지난해 기준 경북에선 하루 평균 2천여 건의 신고가 접수돼 1.6분마다 한 번꼴로 화재나 인명구조 등의 긴급 출동을 하고 있습니다. HCN 뉴스 이정목입니다.
사용하든 사용하지 않든 각종 물건을 버리지 못하고 집안에 계속 쌓아두는 증상을 저장 강박증이라고 하는데요. 집안 가득 쌓인 물건들이 스스로 감당하기 힘들어지면 외부와의 소통이 끊어지고 이게 악순환으로 이어집니다. 이처럼 고립과 단절의 벽에 갇히게 되는 저장 강박증이 우리 사회에 던지는 경고의 메시지는 무엇인지 우성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 동구의 한 원룸. 현관문을 열자 쓰레기처럼 온갖 잡다한 물건들이 잔뜩 쌓였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가니 집안 전체가 발 디딜 틈 없이 잡동사니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거주자는 40여 년 전 교통사고로 머리를 다친 후 장애 등급을 받은 60대 기초생활수급자. 사고와 이혼 등으로 생긴 트라우마와 외로움, 불안감 때문에 생활 필수품은 물론 필요하지 않은 것까지 버리지 못하고 모으기만 하는 저장 강박증이 생겼습니다. 아드님하고 자주 봅니까? 예, 같이 살지는 않아가지고 따로 살고. 같이 살고 싶지 않으세요? 나한테 뭐 하면 이혼한 지가 40년 됐고 아마 아들 몇 살도 안 됐을 때 내가 돈 나오는 게 적으니까 생활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거죠. 예전에 살던 집에서도 물건들을 쌓아뒀다가 화재를 겪기도 했고 이 집에 와서 5년 동안 또 이만큼 쌓였습니다. 원래 저 5년째 말이야 이런 데가 지금 정말 불편하지. 내가 있으니까 내 정신적이라 할게. 나도 모르게 봤잖아 이게 말. 아 선생님도 모르게 이렇게 쌓였다. 예, 갖다 옆 한다 그러는 거야 나가. 저장 강박증은 혼자 사는 노년 가구뿐만 아니라 40대 젊은 층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남구에서는 수년간 외부와 단절된 채 은둔 외톨이 생활을 하던 40대가 고독사 위험에서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장시간 휴대전화 사용이 없으면 위험을 알리는 고독사 안심앱 긴급 문자를 받고 출동한 복지 담당 공무원이 쓰레기 더미로 가득 찬 집안에서 혼자 쓰러져 있는 그를 발견한 겁니다. 긴급 구호 문자를 받고 출동했을 때 대상자분은 요 틈에 쓰러진 채로 의식이 혼미한 상태로 계셨습니다. 버리지 못하고 모으기만 하는 저장 강박증. 단순히 개인의 일로 치부하고 방치할 것이 아니라 행정 인프라를 활용해 위험 세대 조기 발굴에 나서는 등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응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저장 강박증 의심 세대는 집안에 쓰레기를 가득 쌓아놓고 지내는 탓에 자신은 물론이고 이웃에게까지 불편을 끼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회와 단절될수록 저장 강박증은 점점 심해지는 경향을 보이는데요. 저장 강박증 환자는 해마다 늘고 있지만 초기에 발견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이어서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대청소를 했던 대구 남구 대명동의 한 저장 강박 세대. 다세대 주택에 함께 사는 이웃들은 음식물을 비롯한 생활 쓰레기에서 나오는 이 집 악취 때문에 큰 불편을 겪었지만 오랜 기간 거의 방치되다시피 했습니다. 긴급 구조된 이 남성의 휴대전화에는 집주인 번호 단 하나만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저장 강박증 의심 세대가 가지고 있는 단절과 고립의 단면입니다. 현재로서는 이웃의 신고가 없으면 저장 강박 의심 세대는 발견되기 어렵습니다. 확인하는 게 어려워서 혹시나 저희들이 딴 어떤 세대 불편 사항이나 아니면 옆 세대의 어떤 민원으로 인해서 확인해 보면은 이제 되는데 그런 세대는 어차피 자기 신분 노출이라든지 또 그 입주민 자체가 또 그 본인이 가지고 있는 성향 자체가 그렇다 보니까 조금 폐쇄적이라서 실제적으로 파악하기가 어렵죠. 최근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사회적 고립이 심화되면서 저장 강박증 세대도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대구시 주거복지센터가 저장 강박 의심 세대를 지원하기 시작한 첫 해인 지난해 연간 5건이었던 지원 요청 접수 건수는 올해 벌써 10건으로 늘었습니다. 그나마 저장 강박 의심 세대로 발견된 숫자입니다. 실제 의심 세대가 얼마나 되는지 실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 다만 저장 강박의 상위 개념인 강박장애 환자 수로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대구의 강박장애 환자 수는 지난 2018년 2,125명에서 4년 뒤에는 2,899명으로 36% 증가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최근 4년 새 42%가 증가했습니다. 주거의 문제도 있지만 의사소통 그리고 사회와의 어떤 소통 관계가 좀 이렇게 서툴다 보니
이제 혼자 생활하게 되고 좀 지역 사회에서 함께 좀 같이 살 수 있는 방법들을 지금도 고민하고 있고 이 민간에서만 하기에는 좀 어려움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저장 강박 의심 세대의 주거 공간을 치우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재발을 막기 위한 심리 상담 등 전문적인 치료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앞서 보도와 같이 저장 강박 혹은 수집 증후군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시민들의 주거권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는 최병우 대구시 주거복지센터장과 수집 증후군으로 나타나는 사회 현상의 원인과 대안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본질문에 앞서 아직 대구시 복지센터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네, 저희 대구시 주거복지센터는 주거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을 상담을 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임대주택의 종류가 워낙 많고 여기에 어디에 가서 어떻게 신청하는지 여기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 수 있는지에 대한 다양한 문제들을 상담을 하는 곳이고요. 네. 그리고 기존의 공공임대주택에 살고 계신 분이라면 내한테 적합한 다른 임대주택으로 갈아탈 수 있는 방법도 같이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 생활하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임대료 체납 문제라든가 집수리 문제라든가 그다음 이사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을 하면 저희 주거복지센터나 또는 가까운 동주민센터로 찾아주시면 됩니다. 네, 아직 수집 증후군이란 용어가 생소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보도에서 본 것처럼 이 집안에 이것저것 쌓아두고 살아가시던데 왜 이런 행동을 하게 되는 걸까요? 흔히 이제 저장 강박증이라고 보통 불리는데 네. 일종의 심리적 질환을 겪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이거를 장애의 한 유형으로 좀 봐야 된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일반적인 고물 수집과는 전혀 다른 유형으로 나타나는데요. 이렇게 별 가치가 없는 물건들을 집안에 쌓아두거나 네. 버리기 어려워하고 그다음 이 저장하는 것에 심리적 위안을 느끼고 너무 많은 물건들이 또 쌓여서 일상적 주거 생활을 지금 할 수 없는 상태로 이렇게 지금 그 일상적 주거 생활을 할 수 없을 만큼의 상태로 이제 발전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심리적 질환에 의한 장애의 한 유형이라고 바라보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이런 분들을 위해서 센터에서는 상담도 해주시고 또 집안 청소도 해주셔서 더 나은 환경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신데요. 하지만 이런 상황에 처한 분들을 조기에 발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요. 네, 이런 수집 증후군은 아주 조용히, 아주 천천히 나타납니다. 네. 한꺼번에 이런 증상이 나타나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세월과 함께 집안에 물건들이 쌓이게 되고 이로 인해 이렇게 악취와 그다음 각종 유해벌레들이 출몰을 하면서 가까이 있는 주변의 이웃들, 그다음 생활보호사 선생님들이라든가 아니면 집주인, 임대인이나 또는 보인인의 자발적 신고나 아니면 이제 동주민센터에서 의해서 이렇게 주로 발견이 됩니다. 즉 이게 매우 느리게 발견이 되고 발견되더라도 그 저장 강박 증상 자체가 주변 이웃에게 그렇게 큰 피해를 주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대수롭지 않게 그냥 여기는 경우가 많아서 잘 발견이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수집 증후군 사례가 늘어나는 게 사회적 단절 그리고 고립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립과 단절을 극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정부나 지자체 또 지역 사회에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제가 앞에서 네. 수집 증후군을 저장 장애 한 유형이라고 표현을 했었는데요. 이거를 장애 한 유형으로 인정하고 다른 장애처럼 사회적 제도적으로 이렇게 지원이 절실히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저장 강박으로 인해서 쓰레기가 쌓이고 이것을 치우는 것을 주변 이웃들에게 그렇게 큰 피해를 입히지 않는 그 사회적 일탈 행위로만 규정하는 순간 이 문제는 절대 해결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제가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생각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런 저장 강박 증후군이 지역 사회에 얼마나 많은 세대가 있는지 우선은 조사해서 사회 밖으로 좀 그 지표들을 끄집어낼 필요가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이것을 주변에 발견하고 신고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신고를 하면 이것을 그 쓰레기들을 처리하고 치료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예산적인 지원도 반드시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세 번째는 이런 이제 심리적 질환을 장애로 좀 인정을 하고 치료할 수 있는 의료 시스템과 같이 연계되는 사회 시스템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저장 강박증은 치료를 하지 않으면 평생을 가거든요. 평생 계속된다고 보았을 때는 네. 그렇게 더더욱 법과 조례를 통해서 이 제도적으로 뭔가 이렇게 치료하고 치유할 수 있는 장치까지 가야만 이것이 우리 사회에서 조금씩 줄어들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는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지 않고 우리 공동체 문제, 우리 공동체가 겪고 있는 아픔으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예전에 아파트 공동체 운동을 펼치기도 하셨는데 이 공동체 운동이 실효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그리고 시민사회나 지자체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함께 해주시죠. 요즘 예전과 다르게 이런 이제 심리적 질환에 의한 저장 강박 증세가 과거에는 좀 그 나이가 드신 독거 노인분들이나 이런 노인층에서 많이 발견이 되는데 요즘은 젊은 층에게도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칫 사회적 문제로 아직 드러나고 있지는 않지만 이것이 그냥 두게 되면 저장 강박은 이렇게 생명까지 좀 해칠 수 있는 그러한 사회적 중요한 문제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이게 쌓여 있는 물건들로 인해서 화재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안전의 문제, 그다음 이게 여러 가지 물건들이 쌓여 있으면서 나는 악취 문제, 그 악취로 인해서 이렇게 해로운 해충들이 많이 나타나고 이로 인해 건강과 생명까지 해칠 수도 있고, 더더욱 이렇게 집안에 쌓여 있는 물건의 양만큼 사회적 담을 쌓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에 이것이 이분들이 가족과 또는 지역 사회로 좀 나올 수 있도록 1차적으로 많은 관심이 좀 필요하고요. 대구시에서는 이 부분을 제도적으로 좀 의회에서나 좀 막을 수 있고 예방할 수 있고 치료를 할 수 있는 좀 장치까지 좀 마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만약 저장 강박을 벗어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이 대구시 주거복지센터에 도움을 요청하면 되는 걸까요? 우선은 가장 가깝게는 동주민센터와 네. 그다음 주거복지센터를 1차적으로 연락이 주시면 저희 센터에서 또는 대구시에서 마련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할 수 있지만 이것이 너무 많으면 사실은 지역에 이제 많은 봉사단체들과 네. 그다음 이제 관심과 봉사가 같이 이어지지 않으면 사실은 물리적인 쓰레기를 치우는 행위까지 정도밖에는 못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게 근본적인 치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분들이 다시 그러한 상태로 돌아가지 않도록 치료를 통해서 예방을 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주변의 이웃들도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고요. 그다음 대구시도 이와 필요한 예산들을 좀 만들어서 이런 분들이 좀 더 사회에서 적게 나타날 수 있도록 만드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많은 분들의 관심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구 국채보상로와 대복로 등 4곳에 있는 느티나무와 플라타너스, 양버즘나무의 11%가 쓰러질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구청이 국채보상로 등 4곳에 있는 느티나무와 양버즘나무 268그루를 대상으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 결과 이 중 30그루가 생육상태 불량 또는 쓰러질 위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중구는 우선 위험 가로수를 먼저 제거하고 가을에 같은 수종의 작은 나무로 다시 심을 계획입니다. 중구는 내년에는 달성로 등 6개 구역의 1000그루를 대상으로 안전진단을 할 방침입니다.
대구 119 특수대응단이 여름철 순환사고 발생 시 안전한 인명 구조를 위한 특별 구조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훈련은 소방 헬기를 활용한 구조대원 투입과 수중 드론을 이용한 수상 수색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대구의료원과 대구대학교가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두 단체는 앞으로 보건인재 양성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현장 실습 교육과 공동 연구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중구청이 남산초 내거리와 봉산 6거리 등 4곳에서 횡단보도 5m 내 구역의 금용구역 지정을 알리는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구는 10월 1일부터 단속반을 운영해 횡단보도 금용구역에서 흡연하는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대구시가 올 상반기 기준 중소기업 제품 구매 목표 비율 80%를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의 중소기업 제품 구매 금액은 총 1,542억 원입니다. 오늘 저희 BTV에서는 저장 강박증 심층 기획으로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저장 강박증은 전 세계 인구 중 2.6%에서 나타날 만큼 드물지 않은 질환인데요. 하지만 수치심과 낙인으로 인해 사회에서 고립되기가 쉽습니다. 가득 찬 집과 달리 이들의 마음은 텅 비어 있을 겁니다. 마음을 채우는 데는 우리 공동체가 함께할 수 있습니다. 저희 BTV도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